한우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한우탐구소의 고깃가남입니다. 다들 지난 1편 등심편은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도 평소 한우에 대해 궁금하셨던 내용들, 도움될 만한 꿀팁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우 등심 옆이기도 하고요, 허리의 끝이죠. 채끝과 안심입니다. 일단 채끝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안심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심 옆이기도 하고 한우 허리의 끝이죠. 자, 채끝입니다. 대분할 채끝 부위와 같은 요령으로 등심에서 분리를 해서 정형한 것을 채끝살이라고 해요. 공식적인 소분할 부위는 채끝살 하나지만 그 소량만 나오는 이런 채끝 추리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끝은 근내 지방이 이렇게 보시면 알맞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육질이 균일하고 부드러워서 뛰어난 풍미로 스테이크 구이용으로도 많이들 드시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또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찹스테이크나 아니면 얇게 썰어가지고 샤브샤브나 버섯말이 그리고 스키야키, 육전 등으로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해요. 또 기생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짜파구리로 이제 유명해진 것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채끝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또 계실까요? 맛있어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바로 채끝 육질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 문제. 채끝은 왜 채끝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채소랑 먹으면 끝장나게 맛있어서. 계속 맛있다라고만 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채끝은 맛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채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옛날에 이제 소를 몰 때 채찍이 허리의 끝에 닿다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채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다들 모르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채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정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구매를 하셨을 때 손질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채끝은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여기에 근막이 있는데요, 요거를 일명 스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채끝 추리 쪽에 보이는 쪽에서 여기가 두꺼운 면이거든요. 여기서 칼로 한번 이렇게 쭉 그어줄 거예요. 여기서 살이 붙는 것을 겁내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랑 같이 한번 손질을 해보시죠.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당기면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얇은 부분이니까 제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부분 쪽만 스테이크 같은 거나 요리할 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제거를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버리려고 그랬죠. 이거 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드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스지라는 건데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가지고 연골이나 운동하시다가 힘줄 같은 데 다치신 분들이 회복하실 때 이런 거를 많이 드시곤 해요. 우리가 도가니탕이나 스지탕 드시잖아요. 이 스지를 푹 고아서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게 이렇게 잘게 커팅을 하셔가지고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된장찌개 끓이실 때 먼저 한번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된장 넣고 호박 넣고 두부 넣고 보글보글 끓이셔가지고 드시면 끝내줍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좀 이따 집에 갈 때 한번 싸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나중에 저한테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끝을 한번 커팅을 해볼 건데요. 등심편에서 보셨던 요 아랫등심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이 채끝 여기 시작점과 붙어있던 부위입니다. 여기가 채끝 시작점 머리 쪽이고요, 여기가 골반 쪽이 되는 겁니다. 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수구용으로 커팅이 되고요, 요 부분이 채끝 추리가 되는 거고요. 오마카세 가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봐도 300g도 안 나오는 부위죠. 엄청나게 귀한 부위라 채끝을 드실 때는 이런 거 잘 붙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번 동술 때 스테이크 소스는 한 2에서 4cm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네, 채끝도 동일한가요? 채끝은 뭐 어떻게 썰어도 관계가 없는데요, 판매자분한테 이제 어떤 요리를 하실 건지 상담을 해보시고 두께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크 부분 이렇게 나왔고요, 얇게 썰어가지고 일본 음식에 보시면 이제 스키야키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고, 버섯말이나 샤브샤브 고급 부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로스구용으로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채끝 추리가 되겠습니다. 등심편에서 새우살과 연결되는 그 부위죠. 엄청 조금 나와요. 자, 그럼 쭉 썰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모습도 한번 봐주시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또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 이쪽이 이제 골반 쪽에 이렇게 붙어있던 살이거든요.
이쪽 부분도 엄청 맛있으니까 나중에 모양을 한번 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블링이 여기서 살짝 굵어지고 촘촘하고 요 차이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 추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셨던 짜파구리 있죠? 원래 짜파구리는 이렇게 깍둑썰기로 해서 팬을 먼저 달구신 다음에 얘를 볶듯이 조리를 하셔가지고 짜파구리에 넣어서 드시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자, 그럼 채끝을 이제 한 덩어리를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놔 봤는데요. 보시면 아까 제일 채끝 머리 쪽, 이쪽이 채꽃 꼬리 반골이랑 연결된 쪽, 뼈에 붙은 쪽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마블링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끝단쯤 가서는 마블링이 살짝 굵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채끝은 어느 부위를 고르셔도 큰 육질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끝에는 다 채끝 추리가 붙어 있으니까 채끝 추리만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께에 따라서 조리법이 다양하긴 한데 일반적인 로스구이용과 스테이크용으로 커팅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샤브샤브나 아니면 스키야키 바로 앞에서 불을 피고 구워서 드실 때는 이렇게 얇은 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마블링이 등심보다는 살짝 적으니까요, 팬에 달구시고 녹인 버터를 위에다 이렇게 끼얹으면서 조리를 하시면 조금 더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채끝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그러면 안심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심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안심살로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안심 추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안심 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안심 머리를 한번 띄워주도록 할게요. 우리 신생아들이나 아이들 이유식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안에 금막이 없어서 이유식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깍둑썰기해서 찹스테이크 하셔도 되고요, 요 위에 있는 금막을 얇은 실버 스킨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를 한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심을 이제 통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는 여기가 안심이 스지가 약간 두껍거든요. 두꺼운 쪽 말고 요 얇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한번 넣으시고요, 칼을 살살살살 잡으시면서 손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스지니까요, 얘도 나중에 이제 된장찌개 같은 데 넣으셔갖고 드시면 맛있는 부위니까요. 정육점에 가면 스지만 살 수도 있어요. 스지만 따로 살 수 있고 따로 모아서 된장찌개용으로 파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 머리 쪽에 보시면 여기 안심 추리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요, 요만큼만 커팅을 해서 안심 추리 커팅을 하면 안심 머리 쪽이 나오죠. 안심도 이렇게 손질이 되면 안에 실버 스킨이 없기 때문에 영아들 이유식용이나 깍둑썰기를 해서 찹스테이크를 해 드시면 좋은 활용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 머리 3분의 1 지점부터 여기 허리 3분의 2 지점까지 해가지고 안심 추리가 없을 경우에는 샤토 브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심 추리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그냥 안심으로 그렇게 통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안심을 한번 커팅을 해볼 건데요, 보편적인 두께로 1.5에서 2cm 정도 안심 머리 쪽으로 해서 이유식을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유식으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안심 통구이라고 해가지고 이 덩어리 자체로 숯불에다가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별로 없어서 이유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육점에서 이렇게 칼로 다져 드릴 건데요, 아이들 먹는 거는 거의 칼로 다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5개월 때부터는 무조건 이 안심 머리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뒤에 아이가 잘 먹고 뱉지 않거나 그러면 한 8개월, 9개월 정도 넘어갈 쯤에는 우둔 쌀로 그렇게 다져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많이 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샜어요? 5개월 초기용으로 하려면 칼로 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아저씨의 마음? 안심을 한번 다 썰어 봤는데요, 위치마다 활용도가 다 다르고 하니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안심 머리 쪽이고요, 로스구이나 스테이크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이들 이유식용이나 찹스테이크 아니면 통구이로 그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취향에 맞게 두께에 따라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부분으로 오시면 이제 안심 추리가 있고요, 실버 스킨이 붙어있는 이렇게 살 붙어있는 안심 끄트머리는 잘게 썰어서 된장찌개 같은 데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육질이 부드러운 아래쪽은 어떤 두께로 썰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안심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평소 안심 어떻게 자주 즐기세요?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찹스테이크로 많이 해먹죠. 이렇게 찹스테이크용으로
엄청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우 탐구소 채끝편과 안심편이 끝났는데요.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채끝과 안심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어떠신가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센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